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갑자기 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내 방에 도청기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했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었고 우리는 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딸의 말에 놀라 방으로 달려갔다. 근데 정말로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아내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웃들과도 사이가 좋았고 서로 허물 없이 지내며 매일 만나면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곤 했다. 그리고 아내는 내게 이웃들과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곤 했다. 그런 아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했을 리도 없었고 대학생인 딸은 동아리 활동과 함께 알바도 하느라 바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 가정의 도청기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 집은 6개월 전에 지은 집이라 잠금 장치도 완벽히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딸 방과 안방 그리고 2층의 베란다를 살펴보며 생각했다. 마음만 먹으면 올라올 수도 있겠군. 나는 딸에게 요 근래 집에 누가 놀러 온 적이 있니? 친구? 아니, 놀러 온 적 없는데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럼 알바나 동아리 활동하러 갈 때 창문을 열어둔 적은? 응. 어차피 내 방은 2층이기도 하고 환기도 시킬 겸 해서. 아마도 그때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의 행적을 쉽게 알 수 있는 이웃 사람일 확률이 높았다. 현관문에는 최신식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문을 열진 못했을 것이다. 또한 집은 인도와 접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없는 낮 시간대에 현관문을 열고자 했다면 즉각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를 당했을 터였다. 하지만 베란다는 건물 뒤편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다. 말도 안 돼. 내 방에 누가 들어왔단 말이야? 무서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도청기 외에 카메라 같은 건 설치하지 않은 것 같아. 난 도청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나는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장소이니만큼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거기서 남자 신발로 보이는 또렷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나는 급하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다. 아내와 딸에게 발자국에 대해 말했더니 두 사람의 안색은 급격히 나빠졌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 일단 자자. 내가 내일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리고 미안하지만 오늘 소희는 엄마랑 같이 1층에서 자라. 아빠는 어떡하시게요? 혹시라도 소희 방에 도청기를 설치해둔 놈이 또 들어올지도 모르니 망을 볼까 해. 괜찮겠어요? 그럼 그니까 넌 엄마랑 안전한 장소에서 자거라. 그래도 무서우면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와도 괜찮고 할머니 집에 가 있어도 돼. 안 돼요. 아빠를 네 집에 혼자 둘 순 없어요. 딸과 아내와 이야기한 끝에 두 사람은 거실에서 나는 딸 방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물론 1층과 2층 모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철저히 잠갔고 모두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바닥에 누웠다. 도청기를 설치한 놈은 지금도 몰래 엿듣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이 너무 괘씸했다. 도청기를 조금 손보기로 했다. 일단 거실에 있던 신문지를 가져와서 도청기 옆에서 쫙쫙 찢어줬다. 그리고 비닐 테이프를 박자에 맞춰 자른 후 꼬깃꼬깃 소리를 내면서 구겨줬다. 그리고 뽁뽁이를 터트리는 등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줬다. 마지막으로 도청기에 구긴 신문지를 씌운 후 선풍기를 틀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 까슬거리는 소리가 들리도록 해두었다. 계속 이런 소리만 들려준다면 범인은 아마 도청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딸 방을 노려서 설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쩌면 도청기를 확인하러 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새벽이 되자 창밖에 무언가 걸리는 듯한 또 깨지는 듯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잠에서 깼다. 숨을 죽이고 상황을 살피는데
딸방의 창문이 동그랗게 잘리더니 그 구멍으로 장갑 낀 손이 쑥 들어왔다. 나는 곧바로 그 팔을 잡았다. 그러자 우와, 누구야? 라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는 손에 힘을 꽉 주었다. 상대 남자는 내게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나는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힘을 주었다. 그리고 여기 112에 전화 좀 해. 범인을 잡았어. 라고 말하자 아래쪽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가 잡았대. 빨리 경찰에 전화해. 알았어. 라며 능숙하게 힘을 합쳐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명이 들렸다. 그 검은 손은 내 손을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경찰서는 코앞에 있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면 바로 경찰이 와줄 거라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했다. 그러자 현관문 벨이 울렸고 그와 동시에 아래층에서 아내와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에요. 2층에서 남편이 범인을 잡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경찰과 함께 우당탕탕 뛰어 올라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 범인을 잡고 있느라 방 불을 켤 새도 없었는데 방 불이 켜지자마자 깜놀했다. 무려 범인은 이 동네에 살고 있던 딸의 동창생 남자아이였다. 경찰서로 잡혀간 후 사정 청취를 한 결과 전부터 딸을 좋아하고 있었지만 말을 걸 용기가 없었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산 도청기를 사용해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딸은 물론 기분이 더럽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남자애의 엄마가 우리 집에 따지러 왔는데 그 이유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우리 아들을 신고했느냐는 것이었다. 아니, 그건 누구라도 신고했을 것이다. 남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한 범인이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어이없어하는 우리 가족을 향해 애초에 네가 우리 아들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 거잖아 라고 했다. 딸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나조차도 딸이 도청기 테러를 당한 데다 욕까지 얻어먹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체포된 거야. 책임져 라고 했다. 아무래도 그 멍청한 아들이 주거침입죄와 스토커법에 의해 체포된 모양이었다. 위자료 청구할 거야.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가 봐도 멍청한 당신 아들이 잘못한 거잖아. 내 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당장 나가! 라며 그 여자를 내쫓았다. 그 후 화가 난 여자는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이 자기 아들을 경찰에 넘겼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지만 오히려 따돌림을 당했고 기분 나쁜 여자 취급을 당하며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한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 그 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처음엔 왜 우리가 위자료 청구를 당해야 하는 건데? 라며 무섭게 따졌지만 변호사가 팩트 폭행을 하자 결국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 후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딸은 그 남자애가 들어온 방에 있기 싫어. 라고 했다. 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집을 이사할 순 없었다. 우리는 안방과 딸의 방을 바꿔주고 받은 위자료로 딸 방에 있던 베란다를 없애는 공사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방지했다. 그 후 그 남자애와 엄마는 동네를 걷기만 해도 저기 저 사람이 소희방에 몰래 들어가서 도청기를 달았대 글쎄 라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고 더는 견딜 수 없었는지 결국 이사를 갔다. 본인 방에서의 모든 소리를 도청당한 일로 트라우마가 생긴 딸도 그 남자애가 이사 가고 난 후부터는 다행히도 밝았던 성격을 되찾게 되었다. 도청기는 드라마 속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설마 내 집, 그것도 딸 방에 설치되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용서할 수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한 번 더 우리 집의 방범 장치를 점검했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도청만 당해서 다행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 카메라가 설치돼서 딸이 도찰을 당했다면 더욱 큰일이 날 뻔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인터넷 박제라고 해서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 남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당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조금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